안녕하세요. 위코노 웨이브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온라인에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뒤섞여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5월에 통과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고 해요. 오늘 위코노 웨이브는 코인데스크, 콩그레스.gov 등 1차 출처만을 기반으로 지금 확인된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협상은 진전됐습니다. 그런데 공식 마크업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4월은 사실상 무산됐고 5월이 다음 확인 구간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화 법안 2025년이에요. 이 법안이 하려는 일은 하나예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규제 틀에서 운영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는데 규제 해석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결과 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투자자는 불확실성 할인을 감수해야 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입법 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하나가 비트코인을 넘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모든 알트코인이 기관 자금 유입에 영향을 줘요. 법적 확실성이 생기면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거든요. 법안이 왜 아직도 멈춰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문제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은행권은 이렇게 말해요.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률을 주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택하게 된다. 예금 기반이 무너지면 은행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해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렇게 반박해요. 수익률 구조를 막으면 혁신적인 서비스 설계가 위축되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4월 13일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 책임자 패트릭 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타협안이 유지되길 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나머지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고요. 즉 지금 협상의 핵심 명목은 법안의 전체 구조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문구 하나예요. 이 문구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상태예요. 3월만 해도 시장에는 낙관론이 있었어요. 3월 18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이 4월 중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어요. 부활절 휴회 이후 4월 말쯤 청문회 또는 마크업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놨어요. 그런데 후속 보도에서 그 일정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4월 21일 코인데스크는 4월 일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3월 발언은 당시의 기대로 해석해야 하고 최신 사실은 이렇게 업데이트해야 해요. 4월은 무산됐고 아직 공식 일정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미스 의원이다. 팀 스콧 위원장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입법 협상은 원래 변수가 많아요. 지금은 기대가 아니라 공식 캘린더를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진전도 없는 건 아니에요. 4월 21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 보호 관련 초기 협상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어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을 제외한 여러 쟁점도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예요. 현재 논의되는 타협안의 방향은 비례요. 예금처럼 보이거나 예금보험처럼 작동하는 형태의 수익률은 금지하되 일부 보상은 신용카드 리워드와 유사한 구조로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하고 거래나 플랫폼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 문구는 아직 공식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에요. 입법 텍스트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협상 방향은 보이지만 최종 문안은 아직 없다는 점이에요. 법안 내용과 별개로 정치 일정이 이 법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이 8월 이후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 실질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주가 약 12주예요. 그 사이에 국토안보 예산, 이란 전쟁 관련 현안, 유권자 신분 확인 문제, 연준 의장 인선 같은 다른 우선순위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은행위원회를 통과한다고 끝나는 법안이 아니에요. 총 6단계가 남아있어요. 첫째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둘째 농업위원회 통과 퍼전과 평합, 셋째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필리버스터 방지 60표 확보, 넷째 하원 재승인, 다섯째 대통령 서명이에요.
일정이 한 번 밀릴수록 뒤에 남은 절차를 처리할 시간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5월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예요. 5월 중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또는 마크업이 열리고 7월 전 상원 본회의 단계로 연결되는 경로예요. 코인데스크는 이 시간표가 2026년대 처리 가능성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경로라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지연 시나리오예요. 5월 일정도 다시 밀릴 경우 선거 전 처리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이 경우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 레임덕 시나리오예요. 올해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서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확정된 일정은 아니에요. 통과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 분석을 정리해드릴게요. 4월 21일 갤럭시 리서치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법으로 서명될 가능성을 50대 50 혹은 그보다 낮게 봤어요. 4월 11일 윈터뮤트의 론 해먼드는 올해 통과 확률을 30% 수준으로 평가했어요.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는 63%에서 66%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숫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협상은 진전됐지만 시간 압박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법안은 죽지 않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예요. 첫째로 상원은행위원회 공식 캘린더에 마크업이 실제로 뜨는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로 콩그레스.gov의 HR 3633 진행 이력에서 새로운 위원회 활동이 반영되는지 봐야 해요. 셋째로 위원회 수정안이나 최신 입법 텍스트가 공개되는지 체크해야 해요. 넷째로 코인데스크 같은 정책 전문 매체가 같은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지 봐야 해요. 이 네 가지가 겹칠 때 비로소 시장은 이 법안이 정말 앞으로 간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기다리는 신호는 전망이 아니에요. 상원은행위원회 캘린더에 표시될 단 하나의 단어예요. 마크업입니다. 그 단어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대가 아니라 대기 상태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지금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협상은 진전된 상태지만 아직 공식 마크업 일정은 없다. 지연의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문제가 있고 4월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5월이 다음 확인 구간이다.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닌 대기 상태가 지금 이 법안의 정확한 위치예요. 이코노 웨이브가 클래리티 법안의 모든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